럼프와 노듈이 모든 필러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시린지가 아주 뻑뻑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꽉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갑자기 많은 양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이게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덩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인시전해서 뽑아내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그 니드를 이용해서 펑처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의 경우에 그 노듈이 멀티플하고 매우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히알루론산인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로 녹여버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주변으로 캡슐라 컨트랙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캡슐러 컨트랙션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예를 들어서 필러를 과거에는 이제 많이 넣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 레이크 테크닉이라고 해서 아주 많이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이제 필러 주변으로 컨트랙션이 일어나는데, 이 필러들이 약간 구형 형태로 이렇게 모여버립니다. 이 이유는 구형 형태가 될 때 가장 면적이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러에 의해서 캡슐이 형성이 되면은 그 환자분이 통증과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작은 양의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라지 보어니들이라든가 16게이지 루엔룩 시린저를 이용해서 이 캡슐을 찢은 다음에 아스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알루로니다제를 써서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노듈들이 아스피레이션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환자분들이 그 필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 시술한 의사가 누군지, 또 얼마만큼 쓴 건지 또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아루로니다제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만약에 감염이 의심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감염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노듈이라든가 이런 필러들, 노듈들은 필러의 여러 가지 타입에 의해서 그 이제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일루션을 잘못한다든가 재구성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테크닉 상으로 정확하지 않은 곳에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익시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멀티플한 노듈들이 우리가 이제 바이탈한 스트럭처 주변에 생긴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시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뭘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 서브뮤코자의 노듈이 이제 HA 필러 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펑처를 하고 드레인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아테콜 같은 시술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브뮤코자 에어리어에 굉장히 많은 노즐이 버밀리안 보도를 따라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익시전에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적인 치료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40 마이크로 정도 되는 마이크로스피어들이 있고, 주변에 이제 인플라메터리 리스판스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펙션과 관련된 인플라마토리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펙션이라는 것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균성, 바이러스성, 캔디다성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한목에 섞여 있는 감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헤르페스 심플렉스고 있고, 그 이제 콜드 소어라고 해서 구순 포진이 있거나 피버 블리스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시술 전에 아이시클로바라든가 팜시클로바 같은 약을 써서 미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만약에 허페스 감염이 됐을 때 효과 심한 정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의심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과에 빨리 보내서 코네아에 대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베시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세컨다리 세균 인펙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티올로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확실치 않고 그 또 국소적인 레버러토리 서포트가 없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뭐 안티바이오틱스나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페스 심플렉스와 2차적인 감염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캔디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안티바이럴이라든가 안티박테리아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은 멀티플하게 이제 빨갛고 아프고 이런 덩어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트루 그라뉴로마터스 인플라메이션도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하고 항상 그 시술할 때 시술을 했던 부위가 동시에 모든 부위가 같이 이제 인볼브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라뉴로마터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허페스 심플렉스가 일어난 경우에 스몰 베시클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2차적으로 스타필로코커스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사이클로비어 같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와 세팔로스포린 같은 항생제를 같이 쓰고 운드 케어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혈관 사고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혈관 사고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허페스가 일어나는 부위가 아닌 곳에서 만약 일어난다든가 하면 우리가 혈관 사고를 약간 의심을 해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생기는 이제 페이셜 압세스는 그 아무래도 그 피부의 컨타미네이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압세스가 많이 갑자기 생긴다면 이것은 이제 시린지 내에서 감염이 미리 일어나서 이런 경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를 뭐 믹싱하거나 리포뮬레이션 할 때 이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이때도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압세스라는 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안티바이오틱스도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변에 이제 셀룰라이티스가 없다면은 인시전도 하고 드레이니지도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초기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염을 주변으로 퍼뜨리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액티브한 셀룰라이티스가 있을 때는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균들이 자체적으로 히알루로니다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감염이 옆으로 피하 조직으로 퍼지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생겼을 때는 인시전, 드레이니지,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히알루로니다제를 쓰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필요시만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심지어 인시전, 드레이니지, 그 다음에 항생제를 써서 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한쪽 얼굴에, 한쪽 뺨에 재발성 압세스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히알루로니다제를 그쪽에 썼더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브큐테니어스 압세스가 이렇게 생겨 있고, 역시 이제 이것은
필러를 약간 뭐 이렇게 조작했는 리포뮬레이티드 필러를 쓰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런 경우는 역시 항생제와 인시전 드레이니지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